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그 세상의 지식을 다담다 재밌는 주제로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촉법소년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범법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그리고 범죄소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모든 사람이 법에 평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미성년자들은 사리 판단을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범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범죄의 고의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법의 어떤 심각성 그리고 자신이 어떤 법이 있는 줄을 잘 모르고 범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법 행위를 실제로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법에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죠. 죄는 똑같이 다 무겁죠. 하지만 그 죄를 받을 그 벌이 약해지는 겁니다. 흔히 형법을 죄와 벌에 대한 그 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벌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성인과 마찬가지 준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면 그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법을 피하게 되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의 미성년자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직접 내리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에서 가정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호관찰소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소년원 이런 곳에 가는 거죠.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다릅니다. 소년교도소는 말 그대로 범죄 소년이 돼서 14세 이상으로 그분들이 결국 가게 되는 재판인 경우고 소년교도소에 있다가 형량을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소년범으로 17세, 16세 수감이 되었다가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통해 범죄하는 경우가 예전에 꽤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책임 소재가 좀 논란이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조치나 보호처분으로 끝나기 때문에 정작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은 민사적인 배상 책임이 남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약간 명예훼손적인 거라든가 조리돌림, 이지매 그리고 대구에서 있었던 중학생 자살 사건도 그 집단적인 괴롭힘이 계속 사이버상으로 있었고 그게 아주 치밀하면서도 아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괴롭힘과 가해, 협박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범죄들 아주 눈에 띕니다.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응보형적인 가한 만큼 너도 돌려서 되갚아라. 너도 남에게 가한 고통만큼 고통을 받아라. 이런 거는 인권 문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가해자 피해자 인권이 대립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인권은 보호해주면서 죽은 사람은 왜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이런 논쟁까지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응보적인 어떤 그런 논쟁은 쉽지 않고 다만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을 교육이나 사회에서 일단 수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사회가 굉장히 약간 견실해야 됩니다. 그 외에 또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일본 사례가 그래요. 일본 사회는 아직도 동네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떤 동선으로 출근하는지 이런 거를 거진 파악하고 살고 있거든요. 아주 대도시 그러니까 도쿄나 이런 오사카 교토 나고야 이런 곳에서는 이 파편화가 돼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는 공동체가 굉장히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이거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하거나 감시하거나 할 필요가 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가혹한 어떤 제재가 바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어떤 넷플릭스에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원테이크로 찍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영화죠. 그거 봐도 실제로 그 학생들이 잘못을 했고
왕따나 내지는 이짐의 행동을 통해서 한 학생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가학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온갖 그 사회적인 개입 또 뭐 상담을 빙자한 어떤 또 2차 가해 그 사람을 교화나 개화시키지 못하면서 온갖 그런 제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형벌을 때릴 때는 물론 엄정하게 냉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있는 여러 어떤 불필요한 절차들은 굉장히 좀 간소화되면서 실효성 있게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법률가들이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막상 법률 사건으로 가면 거의 뭐 유죄 일변도의 그런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보다 중한 그런 실형,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우리 반에서 사람들의 법인식이나 어떤 법에 대한 그런 위험 인식은 좀 낮은 편이에요. 뭐 이짐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왕따, 협박, 또 절도와 관련한 그런 문제, 그리고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그리고 또 마약에 관련된 범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또 베끼거나 아니면 그대로 표절해서 쓰는 이런 법인식이 좀 낮은 편인데 이 젊은 세대, 그러니까 이미 초등교육, 의무교육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런 법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뭐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연대 의식이 좀 다시 부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동네 사람들을 모르고 서로 간에 약간 서먹서먹하고 그러는 와중에 아주 작은 것도 예민하게 반응하면 스파크가 튀거든요. 그런 것들을 문제를 좀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갤럭시 AI 중에 서클 투 서치를 소개합니다. 요즘 TV보다는 SNS, 유튜브 같은 채널을 많이 보시죠. 시청을 하다 보면 여행지, 관광지, 식당 등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가보고 싶지만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이나 게시물에 나오는 이미지 뿐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AI를 통하면 SNS 게시물에 나온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도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텍스트를 똑같이 서클 투 서치하면 검색도 할 수 있더라고요.